JB타임즈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코너 JB타임즈. 어제 이어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삐딱선 정신 발휘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었죠.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질이 아니라 파면을 해야 하고 네.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추모의 기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용 아니냐, 수습이 우선이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을 언급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음성 대역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입니까?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겁니까? 헬마우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을 묶어두면은 이 이태원 참사 수사 제대로 못한다. 사실입니까? 뭐 일단은 사실 여부를 좀 따지기 앞서서 실제로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요. 일단 뭐 검찰청법입니다. 이게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남목을 보면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경찰의 어떤 감찰 과정이라든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이첩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또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정진석 의원은 이 국정조사 요구를 한 적이 없나?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2021년 3월에 LH 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 6월에 고 이해람 중사사 사망 사건 때도 요구를 했고요. 2021년 7월에 청해부대원한테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북한이 핵포기를 할 때는 우리가 원전을 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2021년 9월에 대장동 의혹 때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해 한 해에만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요구했던 국정조사 목록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2021년 9월 가면 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때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했는데 그것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민주당 윤현찬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했던 문자 사건. 그때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그랬군요. 이게 다 이제 정진석 의원인데 말하자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번에 국정조사를 요구한 어떤 정도하고 정진석 의원이 이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정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중하냐. 이걸 따져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경빈 작가가 정진석 의원 비대위원장을 또 집중적으로 또 파헤친 내용인데 한동훈 장관도 검수완박과 관련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도 좀 확실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어떻게 보면 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검수완박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했어요.
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냐 이런 질문까지 예. 나왔는데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하기 전에 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냐, 네. 사퇴 의사를 밝혔냐, 질문이 쏟아졌던 현장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보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이동하겠습니다. 사퇴 의사. 네, 이렇게 뭐 장관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가 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예. 상황들을 봐서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밝힌 첫 보고 시각 등을 종합을 해보면 이 장관이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요. 하하. 대통령이 처음 종합 지시를 내린 게 참사 당일 밤 11시 21분이니까 예. 뭐 이때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혀진 시간은 11시 20분이거든요. 네. 뭐 현실적으로 장관이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을 수는 없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또 어제 아침에 또 이상민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 조문을 동행했는데 네. 이걸 두고 동아일보가 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동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재난안전주무부처 정도만 참석하면 되지 않겠냐. 네. 뭐 이 정도로 말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사퇴 의사는 아니네요. 네,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사퇴 안 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JB타임즈 금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언중유골의 두 주인공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언중유골 색을 가미를 해볼까요? 오늘로써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7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우리 언론이 참사를 보도하는 태도 어땠는지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헬마우스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외신들, 예. 그러니까 해외 언론 매체들하고 우리 언론 매체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뭐 대체로 분석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가십 위주로 돼 있어서 예. 뭐 발이 뭐 그때 밟혀서 얼만큼 부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비해서 네. 해외 언론 매체들은 같은 내용을 보도할 때도 이제 기사 하나에 대부분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종합 보도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는 미디어오늘에서도 이제 그런 기사를 냈던데요. 네.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언중유골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자면 외신의 구성원들이 기존 외신 특파원들과 이제 세대를 좀 달리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번 사안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 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젊은 세대란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젊은 세대고 한국 문화와 한국 어떤 사회에 대한 경험도가 있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곳이 이태원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뭐 유학한 경험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학당이나 뭐 이런 어학연수를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지금 해외 특파원들이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경험해봤을 사람들, 나름의 어떤 추억이 있거나 뭐 친구들과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본인의 일처럼 좀 격렬한 어떤 감정적 반응을 하는 특파원들이 꽤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난번에 이제 설화를 일으켰던 한덕수 총리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외신 매체들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외신 관련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바로 뒷 배경에 인시던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외신 기자가 아니다, 참사다, 디제스트로 바로 잡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민 기자는 분노만 자극한 터키 머리띠 찾기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방금 외신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외신과 한국 언론이 최근 뭐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것으로 좀 몰아가기가 심하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참 위태위태한 현장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게 그 SNS 상에서 목격담이 나왔던 게 있죠. 어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었다. 밀어라고 네. 하면서 했다. 그게 실제 경찰 수사 대상으로까지 올랐거든요. 아. 심지어 주요 대상으로 경찰이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31일에 경찰청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면서 좀 언론에 나오다가 11월 들어서는 주요 매체 그 일간지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제목에 토끼 머리띠가 등장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참사나 재난 현장에서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게 희생양 찾기다. 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더 네.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또 네. 게다가 이 일본에서 과거에 그 불꽃놀이 축제 때 있었던 참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라는 걸 좀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 언론들이 현장 목격자들을 이제 직접 인터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저희 같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들에서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생생한 그 당시의 상황을 뭐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제가 그날 참사 당일에 있었던 뉴스 특보들을 쭉 같이 보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특정 매체들에서는 이 인터뷰를 하는 분이 어느 정도나 현장에 이제 깊이 개입이 돼 있었는지 혹은 이제 그분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검증이 된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이 그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현장에서 무슨 마약을 한 사람들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밀라는 반응이 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든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 발로 그런 이제 추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들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헬마우스 네네. 이 점에서 좀 하나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일본 사태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일본 전문가를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밀도로 운집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어느 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었다. 아하. 물론 이제 뭐 잘잘못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총력을 집중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원중유구를 하니까 두 분이 불꽃을 튀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조선일보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네. 매체들이 비슷한 형태를 보인 거긴 한데요.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 자체 혹은 이제 행사 자체에 대해서 어린 세대나 최근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 행사 자체가 좀 문화적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이태원 축제에 참여했던 게 거기 즐기러 간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는 탓을 하는 듯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 많은데 헬로윈 축제도 국적불명의 그 현장에는 왜 갔어? 이렇게 탓하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의 29일 기사 네. 아무튼 주말이라는 주말 코너가 있는데 참사 당일날 나갔던 그 코너의 제목이 뭐였냐면 부모들 신종 스트레스로 등극한 헬로윈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로윈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축제를 둘러싼 어떤 배경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문화가 변질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기사였고요. 네. 그러고 나서 참사가 발생한 뒤에 나온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31일자로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이 쓴 네. 만물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목이 뭐냐면 변질된 헬로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행사에 참여한 젊은이들을 탓하는 것 같은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모이면 열기가 도를 넘을 때가 있다. 네. 술까지 취하면 더 심해진다. 긴장이 풀릴 수밖에 없다. 안전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 뒤에 외래 문화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정상이었을까? 남의 문화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 사고의 원인은 아닐까? 네. 이렇게 짚어서 그러니까 이 헬로윈을 이 놀이문화, 여흥문화로 받아들이고 술에 취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원인이었을 수도 모인 있다. 사람들이 문제인 양.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잘못되면 이제 피해자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이게 싶습니다. 원인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가서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로 말이 없다가. 네.
지민 기자는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지금 또 미디어 오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사람들이 화를 낼 대상을 찾는데 몰골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재난 경험을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 앞서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고 이번 보도 양상을 보면은 첫날부터 뭐 SNS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뭐 갖다가 놓으면서 뭐 음악을 틀어놓은 가게 상인들 또 도와주지 않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막 즐겁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낼 대상보다는 화를 낼 대상을 자꾸 찾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매체들이 이제 소위 외신을 왜곡 번역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걸 지적을 받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 미국 매체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조선일보가 30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탕 얻는 헬로윈 한국서는 클럽 가는 날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내에서 할로윈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근거 삼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로윈 문화 자체를 한국에서 잘못 소화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논지를 전개를 했는데 문제는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를 확인을 해보면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제목 자체가 서울 할로윈 행사에서 최소 151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성 기사,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그렇습니다. 비판적 기사의 그 제목이 일단 아니고요. 한국 문화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2줄 정도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것처럼 이제 지적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제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헬로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주고받는 날로 광범위하게 기념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20대 안팎의 젊은이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할로윈을 코스튬을 입은 클럽 이벤트로 만들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다른 매체들, 중앙일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매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변질된 할로윈 문화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할로윈 문화를 소비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변질됐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신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보도를 나오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또 외신이 잘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 외신 기자분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면서도 외신이 보도한 걸 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거봐 외신이 이렇게 보도하잖아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외신이 잘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맥락을 떼어서 가져오는 행태를 이미 다 해외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럴 때 참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외신이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JB 없는 JB타임즈 이번 일주일은 인해 전술로 시선 집중 가지고 청취를 통해서 함께했는데요. 이틀 동안 고생해준 노지민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